나는 잘못할 게 없다고 우리한테 되지마.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또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이 다소 걸리는 틈을 타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고 모은 돈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취재진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윤 의원, 오늘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기록록 할머니 사진 올리신 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신경 인터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세요. 예,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 이현정 의원, 네. 뭐 의정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고 SNS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본인은 뭐 전혀 의원직 사퇴할 입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의원직은 뭐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일단 당헌 민주당 당헌 80조에 보면 이런 어떤 부정부패나 등등의 혐의로 해서 기소된 사람의 경우에 당헌권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당 중앙위원과 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요. 일단 이 당직 자체는 일단 정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16일 날 다시 추가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지금 조치를 할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제 의원들의 윤리 문제예요. 예. 윤리 감찰단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떤 단호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원들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서 윤리의 어떤 문제를 강조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공소장만 쭉 읽어보시면 이게 참 정말 그동안 윤미향 의원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방송을 해왔지만 이런 부분이 참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본인이 횡령한 거, 또 준사기한 거, 또 할머니들은 지금 치매 걸린 할머니 돼서 돈 모금한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검찰은요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듯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윤미향 의원이 물론 민주당에서는 저런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 일단 비례대표잖아요. 근데 과연 민주당이 비례대표직을 과연 이렇게 유지하는 게 과연 민주당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런 뭐 스스로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과연 수행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하기 바라는 생각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뭐 당에서도 고민이 깊겠지만 그런데 윤미향 의원 정작 본인은 어제 한밤중에 SNS를 올려서 길어넉 할머니 영상을 일단 뭐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영상을 올렸고 검찰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욕보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사실 정 의원 측에서도 가장 반발을 하는 기소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준사기 부분이죠. 사실상 이 중증 치매를 겪고 있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기부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7천만 원 넘는 부분을 기부하게 한 점을 검찰은 범죄라고 의혹을 가지고 지금 공소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윤미향 의원이 이것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인 듯 다른 의도인 듯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무려 5개나 되는 이 기륜옥 할머니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래 부르는 영상도 있고 직접 말씀하는 영상도 있는데 지금은 영상이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오자 물론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기륜옥 할머니가 본인의 뚜렷한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강요나 본인들의 어떤 꼬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기부를 결정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이용사 할머니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 활동 과정에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과거 할머니의 영상을 이렇게 무수하게 올리는 것은 그 또한 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할머니를 방패막이로 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상 4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윤미향 의원이 재판부에서 검찰과 싸우면서 소명을 할 때 부디 더 이상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다른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자꾸 호명하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만 결백을 증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뭐 이런 SNS 주장처럼요. 윤미향 의원은 모금한 돈 모두를 공적으로 썼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찰의 시각과 윤미향 의원이 반박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크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 교수님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 하여금 9번에 걸쳐서 기부 증여를 하게 했다. 이 부분인데 윤 의원 측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유체적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제 저 할머니의 어떤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치료받은 무슨 기록이 있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정말 치매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주장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으려면 사실은 저 할머니들이 정말 치료받으면서 치매의 어떤 그 성향이나 아니면 내용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증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법원도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쪽 의견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결국 증거가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기륜옥 할머니의 며느리가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7년 이 치매 검사에서 기륜옥 할머니가 치매 중증도 90%가 나았었다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또 치매 아닌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이미 2017년 당시부터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현재 기륜옥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 며느리분이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요. 이 윤미향 의원 때문에 오늘 여가위에서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향후 제2, 제3의 정의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호소합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감사원으로 지금 청구하는 게 이제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예고요. 이건 좀 저는 약간의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님, 이제 앞으로 그러면 또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동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이 또 본질이 훼손되면 안 돼서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민주당의 논리로 민주당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탈북자들이 풍선 날리기 했을 때 자기 말 안 들으면 단체 빨리 취소하고 앞으로 지원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버렸죠. 그리고 신속하게 속도전하듯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 탈북자들 풍선 날릴 때 있었던 작은 문제들에 비해 가지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이런 대한 문제를 윤미향 의원이 일으킨 부분, 정 의원이 지금 연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엄중한 문제고 더 국민의 공분을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풍선 날렸다고 해가지고 단체 취소하겠다고 협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 의원의 각종 문제들, 윤미향 의원의 각종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원금이 들어간다? 아니면 기지급된 보조금들 중에서 잘못 사용된 것을 환수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형평의 문제고요. 이건 여가부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피해 여성, 소수자, 약자를 존재한다고 설립된 게 여가부인데 그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그런 활동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사장 이름도 언론에 알려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번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서부지검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검사장 이름 노정현 이름 석자가 박혀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요즘 지금 검찰 사무규칙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기소할 때에만 이제 이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밝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할 때는 검찰이 일체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런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는데 통상 이런 걸 어떻게 보도자를 내면 담당 형사부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담당 형사부의 부장 이름으로서 이제 보도자를 내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것이 서부지검장인 노정현 검사장 이름으로 지금 이 보도자를 냈어요. 이 노정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금 취임한 어떤 여성 검사장인데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노정현 검사장이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검사들이 자칫 이 사건의 기소 때문에 혹시나 피해를 볼까? 어떻게 공격을 당할까? 어떤 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검장으로서 좀 방패막이를 하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정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남편도 검사장 출신이고요. 또 아버지도 검사장 출신이고 본인 동생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전체가 다 검사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서부지검이 저렇게 어떤 면에서 기소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놀라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건 저기 그래픽에 그 제목도 나오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과는 달리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당의 의원을 전격적으로 물론 불구속이지만 기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법조계 시각도 있거든요. 장관 라인이 아니어서라기보다는 뭐 수사를 그래도 웬만큼 했다 이런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누구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야 되고 문석열 라인이면 이렇게 결론 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사라는 게 사건을 두고 증거와 법리로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면 이번 내용을 보면 물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로서는 그동안 4개월 동안 어떤 면에서 상당한 수사를 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기소 관련 얘기 어제 한밤중에 SNS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의 영상도 올린 윤미향 의원의 행보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소통하는 뉴스탑10 댓글 하나씩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치매 걸린 할머니 돈까지 윤미향 의원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라는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정경두 장관님 면담 읽지 말고 명령서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인데 참 예.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국민에게 큰 웃음 주시네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은 어쨌든 군대는 갔는데 딸 의혹 따지는 하태경 의원은 군대도 안 갔잖아요. 이번에 뭐 이 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원들 뭐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는 군대 갔고 안 갔다 왔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는 동부지검아 8경과 뭉개다가 지금 압수수색 쇼쇼쇼 아니냐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송파구 우리 교회에서 오늘 10명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얘기 있고요. 오늘 아이돌 출신 가수 초신성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본인들도 인정을 했는데 이 얘기로 좀 구설이 있습니다. 배우 오인혜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부산 포르쉐 사고, 해운대 사고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